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포시즈님도 오셨고요. 국민 사형투표님도 오셨고요. 고추씨님 오셨네요. 자, 스테판 스카우트 마인드셋님도 오셨습니다. 아직까지 검사 탄핵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탈을 쓴 여당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그러게요. 정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몇 번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지금까지 몇 번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민주당이 다 같은 민주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세습 민주당 혹은 온건적폐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검찰과 함께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 몇 가지 그런 게 있죠. 또는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 그런 자리도, 공무원 자리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와 관련해 가지고요. 민주당의 합의나 민주당의 승인이 필요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런 거를 적당히 넘어갈 수 있게끔 주선해 주고, 검찰과 또는 윤석열 정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제가 준비한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라임 옵티머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라임 옵티머스, 갑자기 이게 뭔 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라임 옵티머스가 언제죠? 라임 옵티머스인데 지금 이게 나오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라임 옵티머스 검찰이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등 이른바 갑작스럽게 부도가 난, 그러니까 망해버린,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환매 중지가 된, 부도가 났다라, 파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파산한 펀드들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라임도 그렇고요, 옵티머스도 그렇고, 디스커버리 펀드도 그렇고요. 민주당 쪽 정치인들이 연루됐다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떻게든 간에 이것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진술을 조작하기도 했죠. 대표적인 것이 김봉현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김봉현 같은 경우에는요, 검사의 회유에 넘어가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돈을 얼마를 줬다 라는 식으로 법정에서 얘기를 했고요. 법정에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검사님한테 가가지고 검사님 저 잘했죠? 도움이 좀 될까요?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김봉현의 폭로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이후에 중단됐던 라임 옵티머스 수사가 이제 재개가 됩니다. 무려 3년 만에 재개되는 건데, 그러니까 캐비넷 구석에서 먼지가 켜켜이 쌓여있던 건데 그걸 다시 꺼내 든 겁니다. 정말 검찰로서는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털어서 총공세에 나선 거라고 봐도 되겠죠. 총동원령이 떨어졌다고 봐도 과언 아니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겠지. 윤석열을 구하라. 위기에 빠진 윤석열을 구하라. 이건 거죠. 자, 현재 윤석열 정권은 별로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 잠시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뒤로 미뤄져 있지만 김건희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김건희 고속도로 이게 문제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적당히 지금 잠시
소강 상태에 빠진 거죠. 이 국정조사가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 국정조사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김진표가 안 하고 있어요. 이 김진표부터 때려잡아야 돼, 이거 진짜. 자,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윤석열 정권을 구하기 위해서 검찰이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가지고는 더 이상 해먹을 수 없겠고, 자, 그 대체제로 생각했던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도 야, 이게 초반부터 영 망조가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꺼내든 것이 라임입니다.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죠. 재수사를 한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엉뚱하게 김상희 의원, 전 국회 부의장이죠. 김상희 의원을 들먹거리기 시작합니다. 조선일보 보도는 그래요. 개미 돈으로 환매해줬다라는 식으로 했대. 그러면서 미리 2억 받았대. 자, 이게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자, 옵티머스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자신들의 이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서 혹은 자신들의 범죄액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돌려줄 수 있는 사람 미리 돌려줘. 환매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어. 환매를 일부 진행을 했어요. 이때 환매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특혜다라는 식으로 몰고 나가는 겁니다. 자, 아니 옵티머스가 지들 범죄액을 줄이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뭐. 자, 그것도 한 개만 한 게 아니라 관련된 펀드가 총 4개였어요. 그 펀드 4개, 이게 왜? 하나만 했다 또는 몇몇 사람만 꼭 쪽쪽 뽑아서 했다라면 문제가 되겠으나 통째로 몇 개 펀드를 쫙 털었으면 이건 문제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거를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또 뭔가 억지를 써서 시비를 걸겠다라는 거죠. 심지어 금감원에서는 김상희 의원을 꼭 짚어서 발표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김상희 의원이 직접 항의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항의 방문을 가니까 이복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바로 돌아서서 얼굴 안면 몰수를 했습니다. 송구하다고 사과해놓고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했다? 아니 환매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특혜지 라는 식으로 배짱을 튕기고 있어요. 아니 돌려받았다고, 내 돈을 돌려받았다고. 근데 내 돈 다 돌려받은 게 아니라 김상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투자는 2억을 했는데 1억 4천밖에 못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피해자예요. 근데 이게 문제라고? 피해를 조금 적게 봤다고 그것도 그게 특혜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과정에서 김상희 의원이 뭔가 권력을 동원했다든지 뭐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든지 그랬으면 문제가 되겠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환매만 받았다 해서 문제가 되냐? 안 돼요. 근데 마치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떠들고 나와요. 자, 뭐다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려고 명분을 삼은 겁니다. 명분 수사, 검찰이 재수사 명분을 삼기 위해서 김상희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이분 국회 부의장이었어.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지. 지금 검찰이. 눈에 비는 거 없이 지들이 뭔가를 하겠다. 정치적인 수사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누구든지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로서는 상당히 위기예요.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처하니까 검찰도 위기인 거야. 검찰하고 윤석열하고 지금 한 몸뚱이가 되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의 위기는 바로 검찰의 위기가 되는 겁니다. 검찰이 이것을 벗어나야 돼. 숨어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시민들의 불만을 폭주하고 있는 시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다 억눌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라임 사태를 좀 잠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라임은요, 무역 펀드다. 그러니까 무역 금융 펀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투자자를 모집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수출을 하잖아요. 수출을 했는데 대금은 조금 뒤에 옵니다. 이때 한마디로 외상으로 수출하는 거죠. 외상으로 수출하는데 무역이니까 돈을 떼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용장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 신용장이 도착을 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기업들은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 이자율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 신용장이 왔다고 해도 이자를 어느 정도 떼고 줄 수밖에 없잖아. 자, 그렇지만 이 신용장이 도달한 이런 그 무역 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실한 거잖아요. 신용장이 또 어떻게 도착하냐면은 그 상대국 은행에서 신용장을 발부해줘서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그 신용장을 가지고 돈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하고 은행의 약속인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자금이잖아요.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해서 끌어모은 것이 라인펀드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걸로 한 게 아니라 뭐였다? 김봉현이나 이종필 등등 이 라인펀드 경영진들이 자신들이 그 표적으로 삼은 기업들 적대적 M&A를 하는 불법 자금으로 써먹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처음 문제가 된 것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 4급짜리 행정관이 여기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 때문에 이것이 라임 사태의 시작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 큰 피해가 일어나는 배경에는 청와대 행정관 4급짜리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더라 라는 식으로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또 해보니까 이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은 이 4급 행정관은 시작이고 그 뒤에 줄줄이 나올 거라고 막 엄청나게 막 떠버리고 다녔어. 근데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이 김봉현이를 꼬셔가지고 누구한테 돈 줬네, 누구한테 온로비 했네,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라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라고 부추기죠. 그래서 실제로 증언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김봉현이 검사가 부추기는 바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라고 폭로를 하죠. 한 번 더 뒤집어집니다. 그게 이 라인펀드 사태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이 뒤에 검찰 수사는 잠잠해집니다. 특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검사 불기소 세트 99만 원 세트. 요 사건이 터지면서 검찰이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 당시 서울 남부지검, 그러니까 금융범죄, 증권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이 팀들이 김봉현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 또는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당시 그 박모 변호사라고 해서 검찰 출신의 변호사가 이런 향응을 중개를 하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검찰은 이거를 뭐라고 슬그머니 넘겼다? 불기소 세트. 500만 원이나 되는 돈, 500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향응을 제공했는데 이게 99만 원으로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김영란법에도 위협이 걸리지 않고 뇌물도 아니다라고 해서 불기소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그때 우리가 99만 원 세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술값이 5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이 술 먹는 자리에 김봉현도 있었으니까 김봉현 목 빼고 검사 4명 있었으니까 검사 4명 거 빼고 그다음에 밴드는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밴드 비용 빼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99만 원이 나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 황당무계한 사건이죠. 이거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검사들이 이런 짓을 해도 되나요? 이러고도 처벌도 안 받고 징계도 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 이후에 자, 이 사건 어쨌거나 이전후로 라임 수사가 지지부진해지게 되죠. 자,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다시 문제를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이 99만 원 세트와 관련해 가지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야, 이제 됐어. 이제 된 거야. 항소심까지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문제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 이거를 다시 끌고 나온 겁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수사가 필요한 거죠.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건희 고속도로, 후쿠시마 핵폐수 등등으로 위기에 처한 윤석열 정권, 게다가 대장동과 이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가 이제 검찰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검사들이 수사를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것으로 눈길을 돌려야 하는 거죠. 위기에 처했는데 그동안 위기에서 써먹었던 대장동이나 쌍방울 건으로는 더 이상 위기를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들고 나온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장동 공작은 이제 실패로 끝났다는 게 거의 확정적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지요. 아시다시피 이 유동규의 진술만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이 유동규의 진술이 계속 법정에서 흔들리고 법정에서 판판이 깨지는 바람에 더 이상 대장동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거기에 쌍방울 수사는 시작부터 망조가 들었죠. 김성태 진술을 겨우 받아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강하게 김성태 진술을 부인합니다. 여기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쌍방울 IR 자료, 물증까지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새로운 언플 자료가, 언플 소재가 필요했던 거죠. 아마 윤석열 정권은 그 이념 논쟁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로 자신들의 위기를 벗어나가 보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들이 위험하게 되고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면은 다른 걸 끄집어내 가지고 이슈로 이슈를 덮는 그런 짓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해먹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쇼킹한 새로운 소재를 끌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라임 옵티머스인 거고 해필 여기에 김상희 의원이 걸린 거죠. 자, 그 상황에서 다시 말하자면 검찰로서는 꺼내쓸 수 있는 거는 다 꺼내 써보자 라는 겁니다. 사실 99만 원 세트 그것만 지금 현재 검찰이 지금 위기를 벗어났는지 모르지만 이 99만 원 세트가 왜 나왔습니까? 김봉현이 서울 남부지검 검사한테 접대를 했다는 거고요. 거기에 검찰 출신 변호사가 끼어있고 현직 검사도 끼어있고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다가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 수사를 흐지부지 끝내는 방식으로 99만 원 세트를 갖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라임 옵티머스 문제를 꺼내 들면 꺼내 들수록 다시 이때의 문제, 접대를 한 이 문제를 다시 거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지금 검찰은 또 김봉현을 붙잡아 와가지고 뭔가 압력을 놓고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해서 뭔가 진술을 꺼내놓은 모양인데 조작된 진술을 확보를 한 모양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걸 시작을 하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물증이잖아. 김봉현이 검사들한테 술 사 먹였다라는 게 이미 확인이 된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죠? 달리 말해서 지금 검찰은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사실 검찰 스스로도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꺼내 들었다는 걸 뭘 말한다? 그만큼 다급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꺼내 쓸 수 있는 건 다 꺼내보자라. 검찰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김봉현을 어떻게 구워 삶아서 진술 하나 얻어낸 것 같아. 그리고 지금 검사들이 걸려 있는 거는 99만 원 세트로 대충 무마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신들에 대한 위험 부담이 없어졌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웃기지 말라고 그래. 그게 뭐 그걸로 끝날 것 같아? 에휴, 참.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김봉현이 검찰을 피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하죠. 어떻게 그 도피를 하게 됐을까요?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을까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제가 취재하고 있는 내용 중에 뭐도 있느냐? 김봉현이 도피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검찰이 사실상
묵인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제보까지 들어와 있어요.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 전혀 근거가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다시 말해서 검찰도 위험 부담이 있는 사안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99만 원 항소심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 심리미진이라고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경우라든지 99만 원짜리 말고 다른 게 있다든지 99만 원 외에 다른 게 있다는 얘기는 벌써 이미 많이 나왔죠. 자, 이런 상황이 된다면 검찰로서는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꺼내들었다? 그런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꺼내들었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죠. 뭐가 다급하겠습니까? 예, 윤석열 정권의 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검찰이 써먹을 수 있는 소재가 이제 바닥나기 시작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제의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